캠핑카의 타이어 3년이 수명? 여러분은 캠핑카의 타이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요? 저는 일본의 동경에 근접해 있는 카나가와에 살고 있는데 눈이 그리 많이 오지는 않아서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겨울이 되면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눈이 내리지 않는데 스노우 타이어는 낭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어디로 여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상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게 됩니다. 겨울의 일본은 북해도는 물론 나가노 지역이나 니가타 지역, 아오모리 등등의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는 필수가 됩니다. 또한 도로의 온도가 3도 이하가 되면 블랙 아이스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 타이어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고속도로인 동명고속도로, 토메이죠, 충앙고속도로, 추오고속도로입니다. 를 지나갈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캠핑카의 스노우 타이어는 필수가 됩니다. 또한 일본의 법으로 겨울철 눈이 올 때는 일반 타이어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오는 경우 톨게이트 앞에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는지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노우 타이어뿐만 아니라 체인도 항상 상비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캠핑카 인터넷 포럼에서 캠핑카의 타이어는 3년이 수명이다. 타이어에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도 3년을 사용하면 미련 없이 새 타이어로 교환해라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년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핑카는 3년이라니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게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사람이 한국을 4년 만에 다녀왔는데 마중을 나가려고 캠핑카에 깨순이를 태우고 함께 나리타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엉덩이까지 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것이 원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중 나갈 때는 국도로 여유 있게 가고 올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진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핸들까지 흔들리는 진동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천천히 달릴 때는 진동이 없다가 시속 50, 60, 70 정도의 진동이 심해졌다가 100 정도를 밟으니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진동이 있는데 100까지 밟았다는 것은 조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휠 밸런스가 깨진 것이다. 휠 밸런스를 잡으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휠 밸런스를 볼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찾아갔습니다. 일본은 12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일반 타이어에서 스노우 타이어로 교환하는 시기로 모든 샵이 무척 바쁘고 예약도 한 달이나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니 별별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진동은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얼라이먼트를 봐야 한다. 네 생각대로 휠 밸런스일 경우가 있다. 등등. 그래서 찾다 예약제가 아니라 그날 방문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휠 밸런스를 보기로 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4개의 휠의 밸런스를 보는데 6만원 정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서 싼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탈착했는데 담당자가 저를 부르더니 휠 한 개를 보여주면서 이 상태로는 절대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타이어에 혹이 옆구리에 생기는 것은 보았는데 타이어의 접지면에 타원형의 혹이 생기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냐고 상담을 했더니 일단 혹이 난 타이어로는 주행이 어려우니 임시 방편으로 중고 타이어를 알아봐 준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한 짝에 6만원. 우와! 그래서 한 짝만 일반 타이어로 교환을 하고 다른 3개는 휠 밸런스만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3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돈만 날렸죠. 그리해서 12만원이란 거금을 내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진동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와 다른 진동을 느끼셨다면 바로 타이어 등등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제 캠핑카는 3개의 겨울 타이어, 1개는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달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지내고 내년에 계획했던 대로 새 타이어로 바꿀 것인지, 1개의 타이어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타이어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부 새 타이어로 바꾸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고속도로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쪽만 다른 타이어로 끼워서 그런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주 신경이 쓰이게 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짝 모두 새 타이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타이어는 가격 등을 고려해서 굿이어의 아이스나비 카고 21570R 15, 107, 105L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고는 트럭용 타이어를 뜻합니다. 참, 캠핑카의 타이어를 선택할 때 하중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지요? 타이어의 규격을 보시면 21570R 15, 107, 105L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215는 타이어의 폭이고 70은 편평비, R은 레디얼, 그리고 15는 림의 구경을 뜻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전부 아시는 내용인데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캠핑카는 아주 무겁습니다. 제 캠핑카도 3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타이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메이커의 같은 모델의 21570R 15의 규격이라고 해도 98Q와 107, 105L은 다른 타이어입니다. 98Q의 경우에는 한 짝당 75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타이어입니다. 즉 4짝에 3000kg, 3톤까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 캠핑카의 경우 3톤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 사람과 물 그리고 짐을 싣게 되면 그 하중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107, 105L의 경우에는 앞쪽의 숫자는 보통 4짝의 타이어의 하중이고 뒤쪽의 숫자는 더블 타이어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07의 경우 한 짝당 975kg까지 하중을 견디어 줍니다. 즉 4짝에 3900kg까지 하중을 견디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숫자 뒤에 있는 Q나 L의 경우 최고로 달릴 수 있는 경우의 속도입니다. Q는 160km까지 달릴 수 있고 그리고 L의 경우는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캠핑카의 타이어를 선택하실 때에는 규격을 잘 맞추어서 선택하시고 가급적 3년 이상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캠핑카에 전복사고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타이어의 펑크에 의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적극적인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좋은 컨텐츠의 아이디어도 됩니다. 저는 비록 일본에서 캠핑카를 타고 있지만 옷장 캠프를 통해서 같은 캠퍼로서 아니면 예비 캠퍼로서 많은 소통과 공감,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